서울 동부에 위치한 대원그룹 본사 30층 회의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강 건너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펼쳐졌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원그룹 창립 이래 가장 큰 합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길게 뻗은 유리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수백억 규모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참석한 임원은 총 15명.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한 남자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도윤. 41. 대원그룹 대표이사.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금색 만년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항목에 서명만 하면 계약은 체결되고 대원그룹은 아시아 시장을 흔드는 거대 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며 계약서 첫 페이지를 넘기려던 순간 조용히 열린 회의실 문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청소 유니폼에 노란 고무장갑을 낀 50대 중반의 여성.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운반 수레를 밀고 들어와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남은 커피잔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익숙한 존재였기에.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 계약서를 스치고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척하며 도윤에게 다가섰고 그의 오른쪽 어깨에 살짝 고개를 기울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펜을 들고 있던 이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15명의 임원 전원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찬 공기 속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무이사 정태식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청소부가 어디 있어? 당장 보안 요원 부르세요. 그 와중에도 이도윤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청소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한 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대표님, 똑같은 일이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보안 요원이 회의실로 들어오려 하자 이도윤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누구시죠? 청소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화입니다. 예전에 이 그룹이 생기기 전 도윤 대표님의 아버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도윤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대표님의 아버님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유정화. 이도윤은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정화 씨, 회의 끝나고 제 방으로 오시죠. 그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손은 멈춰섰고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한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놓치면 후회할 스토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도윤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 한쪽이 통유리로 된 넓은 사무실. 책상 위엔 아직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서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아 씨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유정아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청소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손끝은 긴장으로 바짝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회의실이 아닙니다. 유정아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셨던 이세윤 회장님 이 그룹이 생기기 전 저는 그분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합병 계약이 있었는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도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렴풋이 들은 적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큰 손해를 보셨다고. 손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망했고 수십 명이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았죠. 회장님도 많이 아프셨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그땐 너무 어렸고 너무 약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는 순간 그 종이 질감조차 그때랑 똑같았거든요. 도윤은 정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일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일에 대해 거의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가끔 술에 취하면 혼잣말처럼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계약을 주도했던 인물이 지금 대원그룹의 정태식 상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태식 그 이름 확실합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는 TS 파트너스라는 작은 투자사 대표였어요. 그 계약 이후로 회장님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떨구는 정화. 이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정화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화 씨, 그날의 진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막아야겠지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때처럼 누군가가 이 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꼭 막아야 해요.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인사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유정아 씨의 과거 인사기록 요청하신 대로 찾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도윤은 잠시 정화를 바라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방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도윤은 인사팀장이 도착하기 전 유정화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인사기록을 보면 더 분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두드려졌고 인사팀장 박기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는 갈색 봉투를 건넸고 도윤은 천천히 그걸 열어 안의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정화, 입사일은 19년 전, 청소대행업체 소속으로 본사와 계약된 지는 15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도윤이 눈을 들었습니다. 뭔가요? 정화 씨의 초창기 근무 기록이 공란입니다. 출입일지나 배치 기록, 전부 다 누락돼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지운 것처럼.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예전 회장님이 계시던 때 잠깐 비서 업무를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계약상은 청소 업무였지만 회장님이 자주 저를 곁에 두셨어요.
너무 믿으셨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가까이서 보게 됐고요. 박기우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 도윤 역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 파트너였던 투자사 쪽에서 자주 회장님을 따로 불러내곤 했습니다.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죠. 그때 제가 들은 통화 내용이 있었는데 정화는 잠시 눈을 감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착해서 곧 서명하실 겁니다. 조건은 문제 없습니다. 서명만 받으면 끝이니까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화 씨, 그 내용 혹시 기록한 게 있나요? 그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정화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틀 전 제가 우연히 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게 있긴 합니다.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예요. 집에 숨겨놨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테이프 저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팀과 함께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 조심히 갖고 오겠습니다. 그 순간 박기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정태식 상무님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부 인사와 비공식 회동이 수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로 자금을 송금한 정황도 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화 씨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군요. 우리가 지금 거대한 함정 앞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무실 안은 묵직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불빛은 모두 꺼졌고 30층 창밖에는 어두운 도시 풍경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옆자리에는 유정화의 인사기록과 메모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유정화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괜찮으세요? 도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네,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해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정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서도 잠시 서 있던 차가 있었고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화 씨,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서 순찰 인력을 보내겠습니다. 혹시 테이프는 안전한 곳에 보관돼 있나요? 네. 제 옷장 안 깊은 서랍에 숨겨놨어요. 예전부터 늘 거기 있었어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문 열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통화가 끝난 뒤 도윤은 바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이죠? 지금 강동구 성내동 유씨 자택 앞으로 순찰 인력 바로 보내주세요. 이도윤 대표 명의입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를 따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유정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 벽에는 빛바랜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간판 없는 구멍가게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화의 집은 2층.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어제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들어오세요. 도윤은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 한편에는 오래된 상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화가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색빛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측면에는 볼펜으로 작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2003년 회의실 녹음. 녹음 날짜는 20년 전, 계약 이틀 전 밤입니다. 당시 회장님 몰래 들은 걸 혹시 몰라 남겼던 거예요. 도윤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 감사합니다. 이 증거 잘 지키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윤의 눈빛이 서서히 결의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겠군요. 진실의 조각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도윤은 유정화의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 지하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대원그룹의 옛 기록들이 보관된 그곳은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낀 파일들이 질서 있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녹음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안 잠금이 해제되자 내부에는 오래된 플레이어와 보청용 장비들이 보관돼 있었고 도윤은 직접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두 남자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곧 서명하실 겁니다. 착한 분이잖아요. 조건은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기술 자료 넘겨받은 뒤 바로 계약 해지한다. 문제 없지? 강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도윤은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턱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녹음된 음성 속 인물 중 하나는 분명 정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과거의 배신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법무팀장 서현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하 보관소로 내려오세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서 팀장은 도윤의 설명을 듣고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계약을 빙자한 기술 탈취. 이걸 확보한 이상 정태식 상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배우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 판을 짜려면 최소한 내부 고위 인사 몇 명은 움직여야 했을 겁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입시다. 정태식을 조용히 조사하세요. 그의 최근 통화 기록, 회의 참석자 명단, 자금 흐름까지 전부. 서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대표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회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도윤이 테이프를 확보한 다음 날 아침, 대원그룹 본사 27층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가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실 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법무팀장 서현우는 새벽부터 정태식 상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오전 9시 정각 도윤 앞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지난 한 달간 정 상무의 출장 및 회의 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죠? 첫째, 계약 파트너 회사의 핵심 간부와 사적으로 접촉한 흔적이 최소 3차례 있습니다. 정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둘째, 가족 명의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를 받은 정황이네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상황상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연우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무의 개인 메일 계정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된 문서들을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이 이세윤 회장님 시절의 계약 자료들입니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정태식 상무님께서 지금 대표실 앞에 와 계십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태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어제 계약 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무님 앉으시죠. 정태식이 자리에 앉자마자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TS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에 정태식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예. 아, 꽤 오래된 이름이군요. 무슨 일로 그걸?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 중에 그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과거의 일이죠. 지금은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지난 한 달간 상무님의 대외 접촉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황입니다. 정태식은 서류를 보자마자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면 공식적으로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태식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던 태연한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 순간 도윤은 조용히 책상 아래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보안팀장과 법무팀 직원 2명이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태식 상무님, 내부조사 대상자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안팀과 함께 자료 제출 및 조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없이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원그룹 본사 27층, 그 조용한 아침, 긴 침묵 속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태식 상무가 보안팀의 감시하에 조사실로 이동한 직후 대표실에는 잠시 고요함이 흘렀지만 이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법무팀장 서연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 팀장, 정상무의 디지털 기기들 전부 포렌식 분석에 들어가세요. 이메일, 메신저,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가 만났던 외부 인물 명단도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서 팀장이 자리를 떠난 뒤 도윤은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유리창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유정아 씨 댁 근처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1시간째 정차 중입니다. 순찰팀이 다가가자 갑자기 후진으로 도주했고 지금 추적 중입니다.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아 씨는 무사합니까? 지금은 자택에 계시고 내부 잠금 장치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 어젯밤에도 주변을 돌았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아 씨 댁에 경비 인력을 상주시켜 주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산의 임시 거처로 옮길 준비도 해주세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윤은 바로 유정화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정화 씨, 지금 괜찮으세요? 대표님 또 차가 왔었나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무서웠어요. 지금 보안팀 인력이 도착할 겁니다. 우선 자택 안에만 계시고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정화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정태식 그 사람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도윤은 정화의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에도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정태식은 그냥 실행자였죠. 진짜 중심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화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그땐 못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항상 최 고문이라는 분을 어려워하셨어요. 항상 회의실 맨 뒤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분이요. 도윤은 속으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최 고문, 창립 멤버이자 이세윤 회장의 최측근. 현재는 명예직으로만 남아있는 인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체를 드러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윤은 대표실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최 고문.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어린 시절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던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아버지가 유독 조심스럽게 대하던 인물. 아무런 직책 없이도 임원들이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 이도윤은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늘 최한수 고문님 출근 여부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기회고록 정리차 본사 자료실로 오신다고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지하 2층 대원그룹 역사 자료실. 낡은 기록들이 보존된 그 공간에는 노란 조명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흰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은 노인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한수 고문이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최 고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신지요? 도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문님과 단둘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최 고문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안쪽 응접실로 가시죠. 자료실 구석, 옛 응접실처럼 꾸며진 작은 공간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혹시 20년 전 태성디자인 합병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최 고문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강 회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시기였지요. 도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태식이라는 인물이 계약을 주도했고 결국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최 고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예. 그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정태식 상무가 단독으로 그런 일을 벌였다고 보시나요? 도윤의 질문에 최 고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때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최 고문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이제 제 몫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둔 감정이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자료실의 작은 응접실. 따뜻한 조명이 스며든 그 조용한 공간에서 이도윤은 마주 앉은 최한수 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고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봄, 강 회장님은 태성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셨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자금 흐름이 불안한 회사였죠. 당시 저는 그 계약을 반대했습니다. 도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그 회사의 잠재력을 믿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에 충직한 직원들이 많다는 걸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유정아 씨였지요. 이름이 언급되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 고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정태식이라는 사람이 접근해 왔습니다. 투자사 대표였고 표면상으론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지요. 저도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까? 도윤의 질문에 최 고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있었습니다. 계약서 조항 일부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었고 내부에서 몇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회장님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직원들 고용이 보장된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게 함정이었군요. 네. 서명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상대 측은 기술만 넘겨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그 결과 태성디자인은 무너졌고 회장님은 엄청난 책임감과 자책에 시달리셨습니다. 최 고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그런데 고문님은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고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문님, 그 침묵이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다시 누군가가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최 고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저만 알고 있던 보관함 열쇠입니다. 그 안엔 당시 계약 원본과 회장님이 쓰시던 개인 메모들이 있습니다.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최 고문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진실을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그의 눈에는 늙은 참외의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윤은 최한수 고문에게서 받은 열쇠를 손에 쥔 채 지하 보관실 깊숙한 문서 보관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제 서랍장 한 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잠금 캐비닛. 열쇠를 조심스럽게 꽂고 돌리자 낡은 금속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들과 검은색 가죽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낡아 있었지만 그 안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2003년 3월 18일 정태식, 오늘도 조건 변경 요구. 구두 약속만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 분명. 불안함. 하지만 직원들 고용 보장 믿고 밀어붙이기로 함. 2003년 3월 21일. 정화가 오늘 내게 말했다. 회의실에서 이상한 통화를 들었다고. 녹음까지 했다는데 본인은 두렵다며 숨김.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떨림이 가시질 않는다. 2003년 4월 1일. 합병 이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기술 자료 이미 이전됨. 속았다는 생각. 정태식 연락 두절. 팀장들도 침묵. 내부 누군가 가담한 정황. 2003년 4월 14일. 최한수에게 모든 것을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눈을 피했다. 고독감.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기분. 그리고 정화만이 옆에 남아있음. 2003년 4월 19일. 몸이 점점 나빠짐.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짐. 병원은 사치. 직원 월급이 먼저. 정화가 자기 월급 포기하겠다고 말림. 고맙다. 마음이 아프다. 2003년 4월 20일. 유언처럼 남긴다. 이도윤에게 절대 이런 길을 걷게 하지 말라. 회사를 지킬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여야 한다. 도윤의 손이 수첩을 덮으며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쉰 그는 다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원본 계약서 복사본, 녹취록 요약문, 그리고 내부 회의록까지 정리된 문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이세윤 회장의 서명 직전 마지막 수정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수정 사항을 요청한 인물의 이름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한수.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들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문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왜 그렇게 사람을 지키려 하셨는지.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이도윤의 얼굴엔 분노 대신 고요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회사를 흔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는 곧 전쟁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원그룹 법무팀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서류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이도윤 대표는 회의실 정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법무팀장 서연우, 인사팀장 박기훈, 감사실장 김도훈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도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대원그룹 내부 비리 및 과거 계약 관련 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합니다.
자료는 이 봉투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자 내부 계약서 복사본과 회의록, 고 이세윤 회장의 메모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자료가 공식화되면 파장은 클 겁니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타격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덮으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박기훈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씨의 증언도 정식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할 텐데. 네. 그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더는 숨어 있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김도훈 감사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한수 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언급된 정황은 없지만 수정 요청 문서에는 분명히 서명이 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도 곧 직접 말하게 될 겁니다. 제게 열쇠를 넘긴 이상 더는 피하지 않겠죠. 회의는 정적 속에서 계속 이어졌고 자료 검토와 진술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정아는 보안팀이 배정한 임시 사내 숙소에서 진술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흰 원고지를 몇 번이고 고치며 문장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써내려가던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저 그날 밤 들었던 걸 세상에 말할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부 진술 첫 비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폭풍의 문이 조용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대원그룹 본사 26층 비공개 회의실. 도윤은 회의실 정면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유정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법무팀장이 배석했고 회의실 뒤쪽에는 인사팀, 감사실, 재무팀 일부 인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화에게 향한 가운데 도윤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이 자리는 법적 진술이 아니라 내부 참고 조사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19일 밤 저는 회장님께 차를 전해드리기 위해 회의실에 갔다가 정태식 씨와 외부 인물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메모지를 내려다본 채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 회장님을 순진한 사람이라 표현했고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있으니 서명만 받으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태식 씨는 그 말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계약 이후 대규모 기술 자료를 확보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감사실장이 작게 숨을 삼켰고 재무팀장도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정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며 계약을 강행하셨고 그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도윤 대표님이 저를 지켜주셨기에 다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
바로 최한수 고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도윤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최 고문은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와 정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선 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대신 말해줘서. 유정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잠시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적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원그룹 본사 27층 대표실. 이도윤은 이른 시간부터 핵심 임원들을 호출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법무팀장 서연우, 인사팀장 박기훈, 재무팀장 조세진, 기획실장 오진우. 도윤은 말없이 커다란 화이트보드 앞에 섰고 손에 쥔 마커로 큼직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내부 투명성 개혁안 1차 시행안. 그가 돌아서자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단지 보여주기용이 아닙니다. 진짜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시작은 이 회사가 더 이상 비밀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조세진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이걸 추진하면 주주와 언론, 심지어 내부 반발도 클 수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나설 겁니다. 20년 전의 진실,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으려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오진우 기획실장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혹시 언론 대응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에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진실을 밝히되 회사를 지키는 방향으로 말이죠. 회의실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문건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민 서류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 예고, 디일보 사회부 익명 제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유정화의 진술 내용 일부가 요약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부 회의 녹취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부 누군가가 유출한 겁니다. 회의는 어제 저녁이었는데 지금 벌써 언론사에 도착했다는 건. 서연우 법무팀장이 말끝을 흐렸고 도윤은 조용히 문서를 덮었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먼저 말합니다. 더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칠판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혔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오후 3시 대원그룹 본사 1층 대강당. 수십 명의 기자들과 촬영팀이 회견장 앞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정중한 분위기에 브리핑 테이블 위에 대원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도윤 대표가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셔츠 소매는 거쳐 있었고 얼굴엔 결의에 찬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일제히 그의 앞에 집중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원그룹 대표이사 이도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사 내부에서 수십 년간 은폐되어 온 진실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유정화의 진술 요약, 2003년 계약의 허위 사실, 내부 관계자의 개입 정황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절제한 채 필요한 문서와 증거를 화면에 띄워가며 조리 있게 설명했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저희 내부에서 먼저 밝히지 못한 책임, 회사 대표로서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대원그룹은 어떤 거짓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계약 조작과 내부 인물의 개입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계획이십니까?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내 감사와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경로가 내부 고발이라면 회사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도윤은 잠시 기자를 바라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보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한 이유는 이제부터 대원그룹이 어떻게 변할지를 세상에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편에서 한 무리가 밀고 들어왔고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 사람 정태식 상무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정태식은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기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도윤은 말없이 단상 위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의 그림자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그림자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에는 조용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대원그룹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대원그룹 이사회 임시총회. 서울 강남 본사 28층 이사회실에는 12명의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도윤이 단독으로 앉아 있었고 앞에는 수십 장의 개혁안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황재우 이사장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대표, 어제 기자회견은 아주 파격적이었소. 진실을 밝힌 용기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주가와 이미지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소?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발표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덮고 가지 않겠습니다. 재무이사 문기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태식 상무 쪽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해 증거물 조작 혐의로 역공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외부 감사기관과 검찰 고발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대외 언론 발표 전에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 확보했고 진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김민영 전략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도윤 대표의 방침에 찬성합니다. 누군가는 이 회사를 본질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고 저는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봤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도윤은 마지막으로 개혁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문서는 최종 구조조정안입니다. 기존 경영진 중 조사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직무정지 처리하고 신뢰 가능한 인물로 재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 보호 조항과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감사실을 신설하겠습니다. 황 이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이사회 다수의 방식과는 다를 수 있소. 하지만 우리가 수십 년간 덮어둔 진실을 끄집어낸 데에는 분명 의미가 있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 안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지요. 순간의 침묵. 그러다 하나 둘 천천히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2명 중 9명의 손이 올라간 순간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원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원그룹 본사 1층 로비. 유리병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로비 중앙에는 직원 수백 명이 조용히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 대형 모니터에선 이도윤 대표의 담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원그룹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정아가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그녀를 본 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는 중앙에 서 있는 이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오늘따라 회장님 생각이 더 나네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러 가야죠. 약속드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서울 외곽 추모공원. 비석 앞에 놓인 흰 국화꽃 위로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이도윤은 무릎을 꿇고 묵묵히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 이세윤 회장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경영인. 유정아는 조심스럽게 도윤 옆에 섰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도윤 대표님이 정말 멋지게 해내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야 비로소 편안해졌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비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흑백 단체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뒤에서 쟁반을 들고 웃고 있는 유정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회사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는 누구도 속지 않도록. 눈을 뜬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본사로 돌아온 도윤은 27층 대표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과 한 장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유정아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물러나려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회장님도 그러셨듯이 저는 여전히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대원그룹은 무너질 뻔했던 위기 속에서도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진실을 외친 건 평범한 청소부였고 그 외침을 지켜낸 건 잃어버린 아버지의 진심을 품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청소부의 속삭임은 조용히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정아와 이도윤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